자, 배임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경찰 문제인데요. 자, 어음 할인을 위해서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잖아요. 이를 자신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했을 때 위탁 취지에 반해서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는 거 맞죠? 자, 2번.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했을 때에는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했죠? 중요한 판례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다뤘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일단 끊고 그 차량의 보관을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승낙 없이 역시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을 때도 역시 횡령죄가 되어버리죠.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정답 3번. 자,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던 중에 임의로 그 동산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배임죄가 되는 거 맞죠? 자, 전부 다 풀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데 그 이외의 목적을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죠. 그렇죠? 불법 영도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2번 또 나왔네요.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 배임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거래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자, 배임죄에서 손해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막연한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아요. 맞는데 이 법률적 관점이 틀렸단 말이에요. 경제적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미음번은 제가 그 판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안 됩니다. 이건 판례 변경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음도 X로 해두시고 요거 거버리고 판례 변경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자, 개주가 계획불이익금을 모두 징수하였다. 근데 지정된 개원에게 계획금을 주지 않았을 때 배임죄 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자,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맞춰줬을 때는 배임죄가 돼버리죠. 횡령죄 돼버리죠. 횡령죄가. 일단 끊고. 자, 매각했을 때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틀렸고 불사가 아닙니다. 별도로 뭐가 됩니까? 횡령이 돼버리죠. 그래서 횡령 두 개를 했죠.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2번 절도범이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고 있다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 처분했다고 했을 때 보관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 안 되죠. 그쵸?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 안 돼요.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이배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배임죄가 돼버리죠. 안 된다. 틀렸고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상상적 경합이죠.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행위가 한 번이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어버려요. 이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행위가 한 개죠. 한 개이다. 그래서 사기죄하고 배임죄가 성립할 때는 상상적 경합이다. 그것이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상관없어요. 행위가 한 개라면 상경이다. 이 지문이 이 사실관계로 오게 되면 디귿번 됩니다. 디귿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리을번도 최신 판례가 되죠. 그쵸? 대표이사가 임무이배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이 되었다면 그쵸? 배임죄는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밑에 해설도 가보셔야 돼요. 해설도 별표 쳐보시게 되면 다 했던 건데 기본 강의 때 유통이 되었다면 배임죄가 기수가 되고 끊고
그 다음에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미수가 될 뿐이다. 무죄가 아니라 미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쵸? 주금 납입했을 때 곧바로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회전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배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횡령죄 배임죄 안 됩니다. 자, 동산 얘기 나왔네요. 동산에 대해서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배신 때렸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2번 틀렸습니다.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3자가 임의 처분하게 되면 배임죄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물 변제 예약 같은 경우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4번 가볼게요. 자, 무슨 약정하였다. 그 약정, 이 약정만으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을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정하는 것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약정만 했다고 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배임죄가 안 돼요. 정답은 2번. 자, 문제 6번입니다. 5번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개주가 금을 모두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정된 갯날에 개원에게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손을 끼쳤다고 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 맞죠? 자, 이사는 타인 사무 처리자죠. 임무위배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배임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주총 결의가 있어서 할지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못 끼쳐요. 자,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 그쵸? 근데 이전 등기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했을 때 배임죄 되는 거 맞죠? 서면입니다. 서면. 증여 의사 표시는 서면을 했어요. 서면을 했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근데 서면에 의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약정하고도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의 명의 반환을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간부 문제네요. 자,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이 그랬네요. 자,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 부당이 감소시켰을 때는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임죄 됩니까? 다시 한번.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이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 개정해서 양도한 후에 양도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 가치를 감소시켰다면 배임죄가 된다. 틀렸어요. 배임죄 안 돼요. 배임죄 안 돼요. 이것도 변경됐네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이것도 X 하시고 이거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판례 변경. 됐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틀렸으니까 XX니까 두 개네요. 답 3번 되겠네요. 이것이 3번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2번을 보시게 되면 매도인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게 뭘 해줬나요? 다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이것이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기수가 되고 말소했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한다. 반드시 제3자의 관계에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요하지 않죠. 이 권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배신설이기 때문에 이퀄 배신설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대물 변제 예약은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미음번 쭉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방의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업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서 을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게 하고 고가에 손을 끼쳤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지문인데 여기 일괄 매수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이렇게 손을 끼치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기출 한번 되었네요. 그러면 답이 틀렸고 답이 두 개죠? 3번입니다. 요 1번 그 판례 변경됐어요. 제가 그 보충
강의할 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위험철에 맞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갑이, 그 다음에 뭐뭐 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대표이사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권한 보조기관 맞죠? 그 다음 이중매매 사건이죠. 그래서 매도자가 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의배하지 않다. 즉 배임죄가 되지 않고 다만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부동산 이중매매 할 때 있습니다. 자,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대출 행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출 채권 회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는 될지 몰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맞죠? 자, 문제 6번,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제1순위 해준다고 했으면 제1순위를 해줘야 되지. 왜 후순위자인 2순위자, 3순위자를 해줍니까? 배임죄가 되죠? 틀렸네요. 자, 전산상 외상대금 채권이 줄여든 것처럼 전산상 조작행위를 하는 것은 배임죄가 안 돼요. 안 돼요. 전산만 조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손해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배임죄가 안 돼요. 이 판례도 실제가 잘 됩니다.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배임죄라고 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신임관계에 기출된 것이면 된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죠? 배신설에 따른 판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죠. 그 다음 대표이사가 개인 차연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배임죄가 된다. 법인의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상대방이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이 지문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와 있지 않는 숨은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거래 행위는 무효다. 무효이므로 결국 회사에게는 손해가 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위험 처리할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무죄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쳐보셔야 돼요. 지문은 지금 문제 지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요거만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뭐다? 이 중간에 숨어 있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지문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했어요. 자, 이것도 풀었죠. 초과 대출 행위를 해줬는데 대출 채권 회수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면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이직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아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틀렸고. 그 다음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판매하였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약정기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결국 염가로 판매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중요한 판례로 다뤘잖아요. 양도 담보할 때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후에 싸게 팔아서 새낀다 할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이건 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금융기관 임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자 되지 않죠? 맞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명가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위에서. 이 판례 똑같아요. 이 판례랑. 여기 앞에서 배웠던 리을반 판례랑 똑같아요. 판결로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다. 자, 됐죠? 답은 2번 틀렸습니다.
낙찰계의 계주가 계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자, 전 회장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 되는 거 맞죠?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배임죄 위헌범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험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맞죠? 그쵸? 그 다음 일반 경쟁 계약 입찰에 의해서 체결돼야 할 공사 도급 계약을 수의 계약에서 체결을 하였다면, 그렇죠?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아닌데? 벗어난 것이 아닌데? 배임죄가 되나요? 배임죄가 안 되는 거죠. 아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다면 손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데,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풀었죠? 부동산 이중 매매 같은데 선매일손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후매 상황에서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임무 위반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후매순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가 된다. 맞죠? 그 다음 주급 납입 사건 또 나왔네요. 이것은 등기를 마친 직후에 이를 인출했다는 것은 한 번도 회사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가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하고 4번 답이 두 개네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위험범위니까 위험 처리하는 경우까지 맞죠? 근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지 법률적 관점 아닙니다. 틀렸고 이번에 전산상 외상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전산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배임죄가 안 돼요. 실제로는 손해가 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손해가 나지 않고 전산만 조작했다는 것은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대표이사 갑이 약소금을 발행하였다고 했는데 그 밑에 그 약소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랬어요. 없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안 돼요. 이 지문은 변경전 판례입니다. 변경전의 판례다. 변경전의 판례인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임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가보시게 되면 해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는데 유통이 되었다면 배임죄는 기수가 될 것이고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배임죄 미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고요. 조심하시라고요. 자, 인쇄기는 동산이자 동산이다. 중도금 수령했다 할지라도 다른 자에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다 틀렸나요? 다 틀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 동산 나왔죠? 동산은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틀렸고 금기관 임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배임죄 안 돼요. 틀렸고 자,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랬을 때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대요. 그랬을 때 성명불상이니까 누군지 간주가 누구한테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취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죠.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배신설이라고 그랬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은 이퀄 배신설이다. 벌써 몇 번째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자,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동산 나왔네요. 동산. 중도금 수령했다 하더라도 배임죄 되지 않습니다. 맞고 호적성 침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배임죄에서 말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있죠. 대물변제 예약은요. 뭐죠? 배임죄가 주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 대출해 주었다. 근데 대출을 했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 벌써 풀었잖아. 그렇죠? 풀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동산 얘기 나왔네. 또 나왔다. 그렇죠? 중도금.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 제가 지워버릴게요.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배임 수재죄죠. 수의죄죄의 영향이 없다. 맞죠? 그렇죠? 그 점에서 배임죄하고 다르죠? 배임죄는 손해 발생 요건이지만 배임 수재죄는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배임죄 안 된다니까요. 그쵸? 답은 3번.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민사채무이지 배임죄가 아니잖아요. 형사채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중도금 나와 있고 동산 나와 있죠. 배임죄 안 된다고 했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그쵸? 배임죄가 되려면 취득도 있어야 되고 손해도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동업자 한 사람에 대해서 동업자 한 사람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횡령죄 된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가 아니죠? 지분 비율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가보시면 지분 비율에 따라 관계없이죠. 관계없이 전에 부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자, 4번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배임죄가 되죠. 왜 안 되지?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 나와있죠. 등기 협력 의무. 그때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경영자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는 배임죄가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 밑에 전산조작 행위를 하였다. 그렇죠? 이것은 실제로는 손해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근데 개원에게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손을 끼쳤다고 하면 배임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입니다. 다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배임 수재와 증제는 통상 필요적 공범이다. 맞죠? 공범이니까 위법성까지 같이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동업자 한 사람이 그 보관 중에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이게 또 나왔네요. 틀렸어요. 횡령은 되는 게 맞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 말이 틀린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다. 무슨 약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지 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불가할 뿐이지 이것만으로는 뭐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안 된다고요. 따라서 마지막에 뭐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이거 했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1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불륜대가 지속이죠. 그쵸? 그거 아시죠? 타인 사무처리 될 수 없죠?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매수인에게 등기해준 것은 배임죄가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안 돼요. 배임죄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쵸? 적극가담 했을 때 한해서는 적극가담에 나갔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 근데 단순히 악의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밑에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행위 자체를 무효시키기 때문에요. 2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안 되죠. 안 된다. 그쵸? 맞습니다. 납입가장은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횡령도 안 되고요. 자, 갑회사와 가맹점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임무이배에서 다른 경쟁업체로 했다. 그쵸? 다른 경쟁업체로 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 맞죠? 동산 같은 경우는 배임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답은 3번 되겠네요. 21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조합한 것을 골라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고 반드시 명시역임을 요하지 않는다. 명시역, 묵시역 불문이죠. 종합적 고려 맞죠? 그 다음 취득만을 말하고 있죠? 그쵸?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 갖고서는 배임죄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뇌물죄하고 다른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취득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다라니까. 그리고 배임행위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틀렸고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그쵸? 틀렸죠? 정답은 4번. 다 기본서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2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쵸?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그 후 사직하여 재물을 수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청탁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죠? 임무 2배 손해를 가하였다. 맞죠? 요건이 아니죠? 청탁은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현실적 취득만을 말합니다. 요구 약속 포함되지 않죠? 틀렸고 정답 3번. 배임수재와 배임죄는 별개죠? 2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했네요. 그 후 뭐뭐 사직으로 인해서 뭐뭐 되었다 할지라도 청탁 관련해서 받았다면 배임수가 된다. 그쵸? 안 된다. 틀렸네. 배임이 이를 정도 필요 없죠. 틀렸고 손해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배임수재의 형립에 영향이 없죠? 맞습니다. 그 점에서 배임죄하고 다르죠.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권한설이 아니거든요.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1번. 요구만 했다는 것만 갖고는 배임죄가 안 돼요. 맞죠? 취득만 성립하는 것이고 요구 약속은 배임죄 수재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타인 사무 처리자야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그 신분 있는 자에 가공했을 때 한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건 뭐죠? 33조 본문이죠. 맞는 말이고 사직한 후에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을 때 배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잖아. 앞에서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했어요. 자, 그 다음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질 필요 없죠. 맞고 그 다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가 있다면 배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죠? 다 했잖아요. 뭐 설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